저도 일찍 창업을 했던지라 열심히 뛰어다녀야 했던 적도 많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돈이 쌓이는 경험도 둘 다 했습니다. 제 결론은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시기를 피할 수는 없으나 앉아 있어도 부가 쌓이는 것을 상상하고 욕망하지 않으면 그 날이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 전전긍긍하는 창업가는 말로는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노동을 해야만 살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 그래서 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중간에서 애매한 부분이에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장이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장이 부지런하고 아이디어가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해보려 하거든요. 더 많은 실험을 해보려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즉시 회사의 현금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기심이 많으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사장이 되는 순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본으로 그것을 다 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회사의 구조가 현금이 창출되는 힘이 약하거나 아슬아슬하거나 심지어 적자 상태에 있다면 사장이 기존의 습관에서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반복이 된다면 악순환에 빠진다.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나의 불리한 상태를 탈출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경우에 있다면 버티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종합 격투기를 가끔씩 보시면 마운트 포지션을 위에서 누가 누르면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선수는 웬만하면 지게 돼 있어요. 움직일수록 체력이 빠지거든요. 기업 간에는 반드시 갑을 관계가 있어요. 기업 간에는 게임을 주도하는 기업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내 회사가 을의 위치에 있다면 열심히 할수록 체력이 빠질 확률이 높겠죠. 이것은 기업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기업도 갑인 경우가 있고요. 큰 기업도 을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창업가들은 현실적으로 대행사를 창업하거나 혹은 프리랜서처럼 그런 길을 시작하시게 되면 초창기에 을의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업가들이 더 똑똑한 을, 더 열심히 성실한 을, 더 근면한 을로 살다가 망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을로 시작해야 하는 절실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결말도 비극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을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틈틈이 자신을 갑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모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찌개 집을 창업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했겠죠. 김치찌개 집이 잘 돼요. 그럼 그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는 돈을 아껴서 작은 상가라도 분양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버티고 변신하는 것은 단순히 유행에 따라서 반응하거나 나의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이 버틸수록 유리한 상황이냐, 아니면 일부 몸을 틀어서라도 빠져나와야지만이 다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고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금전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경제책을 배우잖아요. 혹은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분들은 경영학과를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려운 지식은 잔뜩 쓰여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되는지를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지식은 별로 없어요. 그런 선생님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26년간 제 창업가들을 조금 나눠보니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1그룹은 망한 그룹이에요. 두 번째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기업이에요. 매우 소수만 아주 큰 부가 매년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 사실은 고생하려고 창업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뜻으로 더 윤택하게 살려고 창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직장인분들이 창업하실 때도 비슷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크게 우리가 소득을 하면은 근로소득으로 말할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말할 수 있고 자본소득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본다고 하면 내가 시간과 몸으로 일하던 근로소득의 세계를 벗어나서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해서 창업을 한 건데 그 사업소득인데 창업을 하시고 나서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건비 때문에 더 위태롭게 사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년에 100억 원이라는 매출을 내는 것을 목표로 잡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목표를 바꿔서 잡으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1년마다 10억 원씩 이익이 쌓이는 목표를 가져보시라. 그래서 연초에 눈 딱 감고 연말 되면 통장에 10억씩 불어나있는 거예요. 그거 5년만 하면은 꼬마 빌딩 살 수 있거든요. 꼭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10억도 큰 이익이죠. 이것이 무리가 있다면 1년에 1억씩 이익이 쌓이면 되고, 이것이 무리가 있다면 1년에 1,000만 원씩만 이익이 쌓여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대부분의 창업가들과 사업가들을 하시는 행동은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소멸되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금이 창출되기는커녕 현금이 열심히 소멸되는 길을 가고 계세요. 더 많은 인건비를 내가 부담하려 하고, 더 많은 광고비를 부담하려 하고, 더 많은 건물 임차에서 시설을 늘려버려 하고, 그것들은 필요한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은 현금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을 늘리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년에 10%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서로 힘든 세상인데 내가 현금을 창출하겠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똑똑함, 나의 노력, 나의 용기, 나의 도전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익혀야 할 나의 생존을 위한 감각이다. 돈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감각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익힘할 수 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보는 것은 부자들은 하면 안 되는 길을 안 가려는 습성들이 있어요. 쉬운 말로 누울 자리 봐가면서 늙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럭셔리한 명품을 즐기는 분들이 라기보다는 자신의 위치에서 위태롭지 않게 계속 부를 쌓아가는 분들을 말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초 대비 연말에 통장이 불어나 있는 분들을 말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키워드는 뭐였냐? 바로 건강이었어요. 그 말의 핵심은 건강이 아닌 다른 것들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내가 순응하고 있고 세상의 파도에 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단기간에 가지고 있는 부의 규모를 자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조금 더 존경하는 분들은 부의 시스템을 완전히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가지고 가 계시는데 오로지 남은 걱정은 자연의 섭리, 나의 건강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 가족과의 관계만 집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분은 부의 어느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부의 본질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자라 함은 예컨대 대기업의 창업자나 회장의 자산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의 스토리라든가 이런 화려한 면이 많죠. 근데 실제 부의 본질은 가리워진 길이 많아요. 세상에는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알짜로 돈을 매년 잘 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심당 같은 경우 혹은 청초수물회 같은 경우 혹은 피자나라 치킨 공주 같은 경우는 앉아만 있어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매년 쌓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3년만 지나면은 1,000억짜리 건물이 매 3년마다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우리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큰 기업들이거나 혹은 갑자기 유튜브에서 팍 유명한 부자가 되신 분들을 너무 자극을 많이 받고 있죠. 부의 감각에서 말하는 부자들이라 함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매년 따박따박 현금이 창출되어서 그 현금이 쌓이는 재미를 알고 있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분들은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계십니다. 청초수 물회 혹은 피자나라 치킨 공주의 창업자가 누구신지 아마 구독자분들 지금 당장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유명하신 CEO가 하시는 사업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앉아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즐기고 있는 부의 안정 상태에 있는 분들은 사장의 유명세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투스는 제가 처음 창업했던 회사인데요. 저는 이투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처음에 생각을 못하고 얼떨결에 창업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열심히 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투스는 다른 교육업체랑 다르게 당시에
고등학생 분들만 집중해서 저희가 컨텐츠도 무료로 막 제공해 드리고 Q&A 서비스도 해드리면서 많은 애정을 고등학교 때 퍼부었던 회사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출판사로서 유통구조, 도서 총판 혹은 학교 선생님 혹은 다양한 학원 강사 이런 분들께 애정을 들였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투스는 아마 처음으로 학생분들께 많은 애정을 들였다 보니까 저희가 사랑을 받게 돼서 누드 교과서라는 당시 출판했던 참고서가 누적해서 한 1,000만 권 팔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잘 아시는 설민석 선생님 같은 강사 선생님들도 저희가 발굴해서 함께 성장해서 또 온라인 강의도 할 수 있었고 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상당히 운이 좋았던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서 다른 창업가들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당시 창업했던 게임빌이라는 회사도 있고 지금은 컴투스가 되었는데요. 이런 회사들의 성장도 보았고 또 제가 투자했던 헤이딜러라는 회사의 성장도 보았고 또 그러면서 안 좋게 되는 회사들도 많이 보면서 저도 창업을 하면서도 많은 창업가들을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잘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투스라는 이름이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원래는 저희가 만들었던 이름은 Easy to Study였어요. 공부를 하기 쉽게 해준다는 저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분들이 저희의 생각은 기억을 못하신 채 줄여서 이투스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희는 그때 저희의 생각을 버리고 그냥 고객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를 던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이지 투 스터디라고 하여서 무엇인가 도움되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막 애를 썼었는데, 물론 그런 정신도 계속 이어졌지만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 학생들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 가면서 그것의 형식이 출판일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프라인 학원일 수도 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해야지만 기회가 오는구나. 그런데 창업가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확률을 자기 멋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뻔히 일어날 일인데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매우 안 일어날 일인데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고 경계해도 살아남기가 훨씬 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사에서 반드시 일어날 위험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나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마치 로또 당첨 같은 희박한 확률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데 본인은 되게 큰 과도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도 잘 피해야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특히 창업가에는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근무 방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주인이 아닌 직원분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길 강요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겠고요. 또 잘 되는 기업들은 근로자로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를 잘 지급하는 회사들도 많죠. 대표적으로 하이디라오도 그렇습니다. 하이디라오가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하이디라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성과 체계는 일반적인 요식업에서 받는 성과 체계랑 달라요. 결국에 우리는 어떤 모델의 유행을 쫓을 게 아니라 자기 회사의 수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인적 구조를 설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은 그것은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챙길 권한이 있고 이직할 유혹에 빠지고 있으며 특정 직원들은 창업할 도전도 있다. 이것을 가정하고 자신이 초대한 회사의 구조에서 그들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AI가 너무 빨리 커져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고용 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죠. 지금은 어떤 기업가는 조직도 전체가 사장을 빼고는 다 AI로 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이름도 지우고 100% AI만으로 돌아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의 운영과 구성은 시대에 따라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창업자와 사업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대부분 사업가들은 직원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가지다가 혹은 직원에게 스스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가 혹은 과도하게 대기업에 있던 분들을 자신의 딴에는 정성을 들여서 비싼 연봉을 들여서 초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잘 해주겠거니 라고 기대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들을 많이 사귀고 자문도 하는데 가끔씩 이런 말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난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너무 사업이 잘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는 웹 에이전시였어요.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였어요. 너무 잘 된대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핵심 개발자가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개발자분들 잘 대해주시고 관리 잘 하세요. 나중에 연락이 와요. 회사 망했다고. 왜요? 그러면 그 개발자가 나갔대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개발자 관리 잘하라고. 근데 그때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괜찮아요. 저의 대학 후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지나가면서 말을 한 거죠. 빨리 돈 모으셔가지고 옆에 작은 건물이라도 사세요. 했다는 말이 괜찮아요. 건물주랑 저희랑 친해요. 저희 건물주가 저희 잘해줘요. 근데 나중에 건물주가 그 사업을 직접 하려 하다가 이 사장님이 힘들어진 경우 많이 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어날 일을 회피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가 안정적으로 쌓이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루에 일을 처리하다가 정작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까먹거나 우선순위에 놓쳐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실에서는 대표가 없는데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씩 유행하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사업을 오토로 돌린다. 저는 그 말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이 애정을 가꾸고 마음을 써야지만 돌아가는 세상의 순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애정을 가꾸고 마음을 쓰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면 이미 사업이 잘 되고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고군분투해도 되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자가 완전히 자동화된 사업을 꿈꾸는 건 아니고 대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방문했을 때 회사 구성원들도 밝게 창업자를 맞이하고 창업자도 그 회사의 구성원들의 일하는 것 모습과 그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매우 행복해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상태. 그래서 연말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현금이 창출되는 상태. 그 경영자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